약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회에 한국인은 이미 역사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문화과 사회 속에서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소수민족의 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오만의 한 이사회로 지적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통해 브라질 사회로부터 그 영향력을 인정받는 성공한 소수 민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에 브라질과 상파울로시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동포들의 땅이자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곳 브라질에서 한국인의 2세로서 한인 사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른들이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노력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게 노라고 이 어린이는 감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영원토록 보존합시다. 연사 윤수성.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브라질 사람으로 보입니까? 한국 사람으로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자꾸 가늘인 눈에 누리끼리한 피부에 까만 머리 한국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처음 이렇게 입으니 역사 드라마 속의 한 도령을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모습만큼이나 저의 내면도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납니다. 머리가 좋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988년 참가 이후 꾸준히 3위나 4위를 차지해왔으며 손재주가 좋아 세계 기능 올림픽에 20호에 참석하여 16번이나 우승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비를 딴 전자제품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곳곳에 알려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국이 알려져 있음에도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너 중국 사람이니? 하는 겁니다. 그건 중국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브라질에도 100만의 중국 사람이 산다고 하니 5만밖에 되지 않는 한국 사람의 존재는 자연히 묻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고 인구도 적지만 세계 각국의 여러 문화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기기 위해 자녀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우리 한국도 대대손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넘기고 보존하려면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각 나라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한국의 우수한 민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이 더 크고 강하게 확대되려면 당연 숫자라도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부모님도 참으로 애국자이십니다.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이 셋이나 되거든요. 그중 한 명은 가슴으로 나온 입양아입니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시는 분들이시라
얼마 전 또 동생을 낳아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족의 우수성으로 승부를 보았으니 이제 인구수로도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 부모님들에게 입양되는 한국 아이들도 한국인 부모님들이 입양하고 자녀도 많이 낳읍시다! 한국의 우수함을 세계 만방에 영원히 남기시다! 연재 힘차게 모이자. 여러분, 도랑물 모여서 게을물, 게을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모래처럼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듯이 한반도 허리에 그어져 있는 선 하나를 지워 흩어진 우리 단일 민족이 모여 뭉친다면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리고 그야말로 더 큰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꾸준한 노력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고 그 성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성장해서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에서만은 아직도 남북한의 대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남녀노소로 불구하고 일치단결하여 중국, 일본 등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한국인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단결된 우리의 힘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가능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터져서 서로 이익만 추구했다면 그럼 이들은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2002년 월드컵 유치와 4강까지 오른 그런 멋진 자랑거리 앞에서 바로 코리아가 내 민족, 내 나라라고 마음껏 자랑할 때마다 브라질 친구들에게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왜 한 나라가 반씩 갈라졌는지 되묻는 질문을 받으며 가슴 한쪽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남코리아, 북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마냥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주인공으로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같은 민족끼리 촛불이를 겨누고 있으며 서로를 경계하고 엄청난 돈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감정을 내세워 서로 싸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질없는 일입니까? 해외 동포들의 가슴속에 진정한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한국인을 이룩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으로 도약하는 것을 강대국이 해주는 것도 아니요! 정치가들의 해도 아니! 21세기의 주인공 바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힘을 합하여 늘 우리를 속이고 많은 북한을 향해 오늘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쌍하다 그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 안나를 위해 강하고 지혜롭게 한마음으로 힘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 어린이 자신에게 주장합니다! 현재 민족의 뿌리. 여러분, 저는 이곳 브라질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에 한국어보다 브라질 언어로 말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만 대한민국 붉은 악마 응원단이 축구를 응원하는 함성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우리나라 가수 배우들이 중국,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모을 때 어디를 가나 삼성, LG 전자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이나 공공장소, 공항 등에 사용되어 걸려져 있는
텔레비전 등이 모두 우리나라 전쟁에 붐인 것을 보면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가슴 뿌듯함은 자랑스러운 한빛줄에 비가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0년 일본은 서울 남산을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일본군을 끌어들여 우리나라원을 도망가도록 하는 굿을 하고 신사 기공식을 가진 다음 대한제국의 침탈행위를 진행시켰습니다. 장시 개명은 조선인들이 요구했다는 망원의 전문가 아소타르를 외상으로 일본의 핵보유와 북한의 선제 공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호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민족에겐 악몽과 같은 19세기 말의 침탈 상황을 그대로 되풀이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석이 법이 되어버린 진상규모법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과거 청산 없이 대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남남 갈등, 남북 분단이라는 모습만을 심화시킨 채 대비하시겠습니까? 21세기 세계 최초 초인류 국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긴 했다고 하지만 민족 정통성의 뿌리를 모르고 슬픈 역사의 수평대리를 우리와 후세에게 재인식시켜주지 않는 한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식은 한낱 버린 수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제 건국이 있기까지 그제는 우리 민족은 어떤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일본인들에게 짓밟혀 왔던가를 두고두고 상기시켜준다면 안중근, 유관순 의사의 호국사상 모를 리 없고 백범 김구 선생의 도민정신 또한 가슴에 메아리쳐 결단코 조국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여야 정치권의 이전 투구도 국민의 안보업을 감추도 사라지고 오직 조국 통일을 향해 총화 단결만이 응집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백화점 붕괴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는 수천 수억이 오가고 친일파는 화려한 조롱 아래 국기 영화를 누렸는데 독립유공자의 연금은 생활비조차도 안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서서 여전히 역사 왜곡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들 일본 사람들의 상품 앞에 아직도 하이하이 선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모두 각성합시다. 우리 모두 민족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통일의 깃발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게도 부르시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이루어내어 숨죽인 민족 정통성을 깨우쳐냅시다. 그리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한민족이 됩시다. 김양균이고요. 제 이야기 이름은 고래를 찾아서입니다. 한국인들은 고래를 먹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먼 옛날에 한국인들은 고래를 찾아서 이주했고 알라스카를 통하여 남미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브라질의 수르이 인디언들은 우리 한국인들처럼 주식이 밥이고 몽고 반점이 있고 맷돌을 사용하고 집신을 신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인들은 먼 옛날에 이주를 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 문화를 전했습니다. 한국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진 우수한 민족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무수한 문화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이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서나 서로를 도우며 힘을 합쳐나가고
자신들이 사는 곳의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70년 전에 한국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남북한으로 갈라지며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인들한테 땅과 곡식을 뺏기며 이름도 강제로 바뀌어주며 민족 분열 통치기를 당했음에도 꿋꿋이 민족성을 잃지 않고 한반도를 지켜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입니다. 계모임도 한국의 전통 협동 조직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의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서로 함께 뭉쳐 시련들을 극복해왔고 지금도 한국인들은 꿋꿋이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의 성패나 모든 국가의 흥망은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대해서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뛰어난 정신력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해왔습니다. 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 350만 명이 되는 한국인들이 약 227톤의 금을 모아서 한국은 IMF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이 세상 곳곳의 나라들도 한국인의 민족성을 존중하고 본받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어떤 다른 민족보다 피와 노력의 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팔자를 아시고 계십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팔자라고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지신경은 구텐베르크 금속팔자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섰다고 합니다. 지금의 역사는 인도가 최초로 벽신을 재배하였다고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벽신은 한국의 서정리에서 발견됐고 인도에서 발견된 벽지보다 무려 6,000년이나 오래됐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꼭 옛 조상들의 고래사냥길의 긴 여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조상의 용맹성, 그 뛰어난 진취성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 옛날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우월함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은 항상 어디서든 명심합시다. 어디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세상 어떠한 민족보다 근본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교화로 살아온 민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쓰라린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다른 사상이라는 북한 공산당의 남한 침공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으로 피난하고 수많은 군인, 수많은 민간인,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 앞에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초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강탈과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인한 파괴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버릿고개라는 배고픈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재건을 위하여 끼니도 굶으며 풀뿌리로 허기를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의 기록을 세웠고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세계 곳곳에 우리의 대한민국 코리아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겐 분쟁의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세계의 경제 문명이 소통하고 강대국들의 경제 문명 전장의 장소로 우리의 남과 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00번의 위세 침략, 한반도에서 위세 침략이 없기를 무차별로 죽은 선조들과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잘 사는 한민족이 되고 세계에선 자랑스러운 한반도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 부르세. 감사합니다. 제목, 당신들의 대한민국. 최근에 나는 박노자 수필가님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을